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형 국가 건설에 대해서 그 원리와 그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파워순환 패러다임 원리에 의해서 완전 기능 경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즉 완전 기능 경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이 중요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프롤로그로서 본 과정의 주요 공부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는 파워와 경제 발전이고, 세 번째 주제는 경제적 파워의 주기적 순환과 완전 기능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러한 완전 기능 경제, 즉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완전 기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화와 완전 기능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러한 완전 기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와 민간의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주체들이 경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균형 경제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원리와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본 과정의 주요 목표는 우리는 정말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의 양극화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또 성장하는 기업은 점점 더 성장해서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는 기업은 점점 더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가 되고 이와 같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해서 정말로 의미 있고 살고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 과정의 주요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경제발전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여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진정 경제발전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을 예측하고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혁신을 기반하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널리 적용되고 있는 그 경제 발전 패러다임은 신고전주의 접근과 제도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접근은 국가 경제 발전에 고유한 역할과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제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경제가 양극화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측과 통제성의 부족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요 원인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접근이 독립적이면서 상호작용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하여 통제하는 원리와 그 실천적 방법의 제시가 미흡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상기 세 접근의 통합 원리를 제시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경제혁신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한 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시했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뭐냐면은
더불어 살고 풍요로우며 의롭고 아름다우며 신뢰할 수 있으며 질서 속에 발전하는 경제 공동체, 즉 상생과 협력의 그런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신고전주의, 즉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오늘 먼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이슈로서 신고전주의 접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고전주의 경제 접근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시장 경쟁과 선택의 자유 조건에서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고전주의 입장이 이럴 것 같으면은 경제 주체들의 이와 같은 이기적인 그 추구는 결과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나와되기는 그 오리진은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고전주의 경제학을 일으킨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라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관점에서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에서는 그 자유로운 선택은 경제 주체로 하여금 다른 경제 주체의 기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기호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선호하는 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의 자유 조건에서 고객의 기호가 알려질 경우 가격 일정표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 일정표는 고객의 기호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일정표는 생산자에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것을 가장 능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완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 방법을 선택하고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바로 최소의 비용, 능률과 효율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고 이 경우에 가격은 바로 무엇이냐? 가격은 상품이나 자원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요약한 양적 지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전주의 경제 접근이 이럴 것 같으면 분권화된 독립적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능력적 할당과 활용을 만들어냅니다. 생산 의사결정에서 상호 간의 협력이나 이타주의적인 동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신고전주의자는 철저하게 경제는 바로 경제 주체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부터 발생하고 그 이익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일반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하는 이런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고전주의에 입각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리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선택의 자유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 교환 균형을 이루며 이런 균형은 경제적 능률을 높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 의하면 바로 뭐냐면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가격 결정은 바로 뭐냐면은 자유 경쟁 시장의 선택을 자유히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같으면 시장은 이기적인 개인으로 구성되고 물물 교환이나 교환 결의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고 이는 오도된 집단적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부를 보다 증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될 것 같으냐? 바로 서로 다른 경제적 계층들의 다양한 이해는 자유 방임 경제 원칙이 유지되는 한 사회 전체 응집성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유 방임의 원칙을 지키기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동적 성장은 바로 지속적인 자본의 축적과 분호 및 시장 확대를 통해서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고전주의의 국가 경제 발전 원리를 보게 되면은 경제 발전은 바로 자본의 축적과 기술 및 인적 자본이 의존하고 경제도 보이지 않는 가격 메커니즘이면 자기 조절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 개념을 적용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유연한 가격은 경쟁적 시장 교환을 유발하여 유연한 가격과 경쟁적 시장으로 유발된 시장 교환 균형은 바로 경제적 능률을 높인다. 이런 경제적 능률을 높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고전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통한 시장의 정상적 균형 유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자유시장 개념은 바로 국부론 이래, 이 국부론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입니다. 국부론 이래 1800년대와 1900년 초까지 개발된 국가의 지금까지 지배적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균형적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과 물질적 균형을 보장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바로 개인의 규칙 준수를 통한 재산권의 보호와 계획 이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 개인의 규칙 준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심판은 서로 경쟁하는 그 팀들 간에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적용하는 자가 심판이 됩니다. 정부도 바로 자유경쟁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에 이런 경제 행위에 있어서의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경제적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은 완전한 정보와 경쟁, 자기 구제적 시장활동, 자연적 분업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의 부정적 효과는 현대 경제학의 신성 불가침한 가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바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규칙을 지키는 그런 심판자 역할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자유선택에 대한 비시장적 제약이나 소득평등, 정부의 개입, 노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나 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도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케노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쟁에 의한 능률 생산 메커니즘은 바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제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신고전주의자들은 스스로 시장에서 최고의 능률,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능률 생산 메커니즘이 바로 신고전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주체들의 거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제약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신고전주의에서 시장 제약은 충분한 그런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전주의의 자유방임적이고 바로 자유경쟁시장과 선택의 자유가 오랫동안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그런 이론들이 1800년대와 1900년 초까지 바로 지배적인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이론들이 경제 실상이 변함에 따라서 신고전주의는 새로운 부침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의 부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고전주의 경제 이론의 부침과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